안녕하세요, 여러분. 7파마시스트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25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30대 남성이에요. 이분 위고비 맞기 시작했어요. 살이 빠지기 시작했죠.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만에 32kg이 빠졌어요. 주변에서 난리 났겠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 같다. 본인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걸음이 좀 이상해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죠. 그런데 기억도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물건 어디 뒀는지 모르고. 병원 가서 MRI 찍었더니 뇌가 망가져 있었어요. 베르니케 뇌병증. 비타민 B1이 바닥나서 뇌 자체가 손상된 거예요. 다행히 B1 주사 맞고 회복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말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평생 장애로 남았습니다. 살 빼다가 뇌 망가질 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입니다. 요즘 약국에 위고비 관련 상담이 정말 많이 와요. 근데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에요. 약사님, 위고비 맞기 시작했어요. 혹시 영양제는 챙기고 계세요? 그러면 10중 8구이래요. 아, 그런 거 따로 먹어야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살 빠지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몸속에서 뭐가 빠져나가는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잠깐. 위고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딱 한 줄만 설명할게요. 뇌한테 거짓말하는 주사입니다. 너 배불러, 그만 먹어. 이 신호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먹게 돼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고요. 효과는 진짜예요. 1년 반 만에 체중의 14%가 빠졌다는 연구도 있어요. 70kg이면 10kg이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위고비, 오젬픽, 삭센다. 이름은 다 다른데 원리는 비슷비슷한 주사들이에요. 근데요, 뇌한테 거짓말을 하면 뇌만 속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속아요. 음식을 안 먹으니까 영양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긴데 이걸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논문 3편을 봤는데요. 미국에서 46만 명을 조사한 거예요. 46만 명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다이어트 주사 맞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10명 중 1명이 영양결핍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만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그 숫자가 2배가 됐어요.
실제로 이 주사 맞는 분들이 뭘 얼마나 먹고 있나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3일 동안 먹은 걸 전부 다 기록하게 했더니 비타민 D를 권장량의 20%만 먹고 있었어요. 5분의 1이요. 100명 중에 비타민 D를 제대로 챙겨 먹는 사람이 단 1명. 나머지 99명은 부족한 거예요. 철분은 10명 중 6, 7명이 부족했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A, C, E 전부 다 줄줄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양소 숫자가 아니에요. 다시 아까 그 30대 남성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살이 엄청 빨리 빠지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방이랑 근육이 같이 타요. 이 주사로 빠지는 몸무게의 절반 가까이가 근육이에요. 지방이 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근육은 한 번 녹으면 되돌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지방은 빼면 그만인데 근육은 빼고 나서 다시 채우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주사를 끊잖아요. 그러면 식욕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미 근육이 없으니까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진 상태예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요가 오는데 예전보다 더 심하게 와요. 살은 지방으로 돌아오는데 근육은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는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체성불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의학용어로 마른 비만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보통 체형인데 속은 지방 덩어리인 거죠. 그리고 이게 노화랑도 직결돼요. 근육이 없으면 낙상 위험 높아지고 당뇨 위험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살만 빼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빼느냐가 10년 뒤 내 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근육이 분해될 때 비타민 B1이 엄청나게 소모돼요. 그런데 먹는 건 줄었으니까 B1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결국 뇌가 쓸 연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남성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남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49살 여성도 비슷하게 지속적인 구토 후에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전 세계 안전 데이터에서 유사한 사례가 18개나 더 나왔어요. 논문 저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B1 결핍이 의심되면 피검사 결과 기다리지 말고 즉시 투여해라. 기다리면 뇌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요. 또 하나 재밌는 실험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오젬픽 성분 맞는 사람들한테 철분을 먹여봤어요. 그리고 혈중 철분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봤더니 안 맞은 사람은 철분 먹으면 수치가 확 올라가요. 맞은 사람은요? 4분의 1 토막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분은요, 그냥 먹는다고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위산이 철분을 소장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줘야 해요. 쉽게 말하면 위산이 철분을 잘게 가공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사가 위산 분비를 줄이고 위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버려요. 음식이 위에 오래 있으면 위산이 희석되고 농도가 낮아지거든요. 결국 철분이 제대로 가공이 안 된 채로 소장에 도달하는 거예요. 소장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데 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아무리 철분을 먹어도 그냥 몸을 지나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비타민 D랑 철분은 따로 챙기세요.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빠지는 게 이 2가지예요. 둘째, 단백질 의식적으로 드세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살 빠지는 동안 근육도 같이 녹아내리는 거 막으려면 억지로라도 단백질 넣어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위고비 맞으면 진짜 배가 안 고프거든요. 닭가슴살 한 조각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충분히 먹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단백질 쉐이크예요. 쉽지 않아도 되고 부피가 작으니까 배 안 불러도 마실 수 있거든요. 밥 대신이 아니라 밥 사이사이에 보충하는 용도로요. 그리고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걸쳐서 나눠 먹어야 근육이 효율적으로 유지돼요. 한꺼번에 몰아서 먹으면 다 흡수가 안 되고 에너지로 타버리거든요. 셋째, 자꾸 피곤하고 비틀거리는 느낌 든다면 비타민 B군 바로 챙기세요. 그냥 피곤한 거라고 넘기지 마세요. 뇌희귀예요. 넷째, 피검사. 맞기 시작할 때 한 번, 6개월 후에 한 번. 내 몸 안에서 지금 뭐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오늘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약이 살을 빼주는 동안 내 영양소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까 그 30대 남성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린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